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장세가 또 상당히 또 힘든 하루하루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는 최근에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1월 28일 날 기록했던 저점 2,591포인트를 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최근 장세의 기본적인 큰 흐름은 사실은 박스권 트렌드에서 이제 계속 변동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인데, 최근에 전문가들의 경우도 이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변동성 장세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장세는 뭡니까? 상승 추세장이 되겠죠, 그죠? 상승 추세 장세인데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 장세가 아니라 변동성, 그러니까 일정한 저항선과 일정한 지지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 내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초보 투자자인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신 가운데 좀 짧게 끊어치는 대응을 해라.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최근 장세의 흐름 속에서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힘들고 오히려 손실의 그 위험이 크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그러면서 어느덧 지난 1월 28일 날 기록했던 박스권 하단부였던 2,591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 자리가 박스 하단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배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또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에 둔 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최근 장세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럼에도 사실 시세의 흐름은 분명히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그러면 과연 대안적으로 어떤 시세에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강조하고 있는, 강조라기보다는 좀 주목할 시점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명인들의 복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장세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최근 장세의 흐름은 일단은 이런 거죠. 다시 이제 아직까지 기본적인 어떤 그 박스 트렌드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는데, 보시면은 이제 최근의 차트를 한번 최근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흐름에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박스 트렌드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박스 트렌드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저점대, 그러니까 2,590포인트라든지 2,60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 저가 매수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오늘 이제 흐름 속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1월 28일 날 요 국면에서의 저점이 최근 한 3, 4개월 정도에 기록했던 저점이었죠. 이때가 이제 2,591포인트였었는데 요 라인을 그동안에는 뭡니까? 한 번도 이제 깨지를 않았어요. 그죠? 한 번도 깬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어저께 이제 장중 기준으로 한번 그 자리를 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중 기준으로는 깼지만은 사실은 종가 기준으로는 2,591포인트를 일단 어저께는 사수를 했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사실은 막판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막판에 이제 보합까지 약간 밀리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약간 반납을 하면서 밀렸는데, 그러나 2,591포인트는 일단 지지를 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시장의 흐름은 박스권 하단 부분에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요인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 속에서 가장 이제 시장을 누르고 있는 최대 악재 요인이 뭡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 우려가 금리 인상으로 전이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수급상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됐죠. 그죠? 부각이 됐는데,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누를 때는 일정한 저점 하방 그 지지를 보여줬어요. 그죠? 2,600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은 불확실성의 그 변동 요인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죠. 요컨대 기존에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할 부분들이 딱 한 가지로 압축됐었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요컨대 이제 최근에 FOMC 회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빅스텝, 그러니까 즉
보통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25bp 정도를 인상을 하는 게 통상적이죠. 그죠? 이제 그런데 이번에 이제 50bp를 인상을 하면서 이제 50bp를 인상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게 가중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그 시그널이 되겠죠. 50bp를 좀 인상을 했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또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 75bp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시장의 하락 흐름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이전 저점을 위협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악재 요인으로 작용했던 인플레이션에서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신문 지상에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성장은 저성장 국면을 보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물가는 오르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뭡니까?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죠? 늘어난 가운데에서 최근에 금리 인상을 하는 배경이 결국은 뭡니까? 이 늘어난 유동성의 흐름을 일정 정도는 연착륙시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즉 돈을 풀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조금 더 크게 늘렸다라면은 정상적인 흐름이라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경기가 회복 시그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회복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성장 부분 속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또 뭐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다시 또 뭡니까? 봉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글로벌 경제 흐름이 여전히 이렇게 터닝을 하는 부분들을 좀 제한을 시키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텨줬던 요인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이 됐다. 다만 금리가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풀렸던 자금들이 일정 정도 경기 성장을 이제 견인을 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의 경우는 이제 이 부분들이 성장이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그 불확실 변동 요인을 확대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성장이 약간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최근에 풀려나고 있던 유동성의 확충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 일정 정도 성장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워낙 많이 풀려 있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킬 만한 요인들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중국의 봉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가중됨에 따라서 주가는 한 차례 더 크게 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최근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게 배경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 상황이 지난번 저점을 이탈시킬 만한 그런 흐름이냐 부분 속에서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은 일정 정도는 뭡니까?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최근 시장 흐름 속에서 중기 그 조정의 끝자락에서 그 홍역을 겪고 있거나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중기 트렌드의 이탈 과정은 아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흐름까지도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은 결국은 지난번 저점,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이라는 것이 이번에는요, 이제 지난번 저점하고 이번 저점하고 약간 그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은요, 지난번 저점, 그러니까 즉 1월 28일 날 기록했던 1월 28일 날 기록했던 이 저점 자리는요, 단지 어떤 악재성 요인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 자리는 나중에 보면 2차 하락 국면 속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어떤 설명을 드렸습니까? 신용 물량들이 막 털려나가면서 심리적 패닉 상황에 의한 수급의 어떤 클라이막스, 매도의 클라이막스 과정이 만들어냈던 저점이다. 근데 이번 저점은요, 이제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때하고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신용 잔고가 안 줄어요. 오히려 신용 잔고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현재 가격권대에 대해서 저점이라는 인식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는 되고 있지만 시장이 한 3, 4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가격권 때는 그런 불확실 요인을 이길 수 있는 가격의 메리트는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 다음 주까지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 박스권 트렌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난번 이 수급상 흐름까지도 그 저점을 만들어냈던 2591포인트 이 자리가 사수가 되느냐. 사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안 빠지는구나. 라고 했을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정 정도 반등을 주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중기 트렌드의 그 박스권 부분은 하단 부분이 지켜지기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관점이 성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예단이라든지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2591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고 했을 때 박스권 트렌드는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투자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향후의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요. 심리적인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 국면,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패닉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현 지수대를 기준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심리 불안이라든지 심리 요인에 의한 주가 흐름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가장 쉽게 보는 그 지표가 뭡니까?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지표가 미국의 이제 VIX 지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VIX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점을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이 VIX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말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요. 일정 정도의 그 저항 라인. 그러니까 저항 라인이라는 얘기는 심리가 이제 패닉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 진정 국면, 새로운 패닉 상황으로 연출되지는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VIX 지수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라고 했을 때, VIX 지수의 흐름과 주가의 흐름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라고 했을 때, VIX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간 고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고점을 치고 있는 얘기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심리는 일정 정도 이제는 안정 국면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했을 때 주가 흐름도 대체적으로 심리적인 부분 속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공포 심리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은 분명히 바로 이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겠어요? 기술적 저가 매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어제 오늘 우리 증시의 경우에도 미국 증시의 하락 여파 때문에 주가가 막 급락을 보였지만 장중 기준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장중 기준으로 상당히 저점에서 돌려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일정 정도는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공포 심리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서서히 지금 현재 구간, 어제 오늘 구간에서는 기술적 저점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요. 현재 국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또 한번 하셔야 될 것은요. 오늘 시세 흐름 속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뭐냐면은요. 최근 제가 계속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한 3주 전부터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드리면서 삼성전자의 저점 매수 구간을 우리가 타진을 하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 AS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요. 사실 이번에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지점부터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때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국면 속에서 그동안에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하락 트렌드를 보일 때는 단 한 차례도 이 중심 저항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근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마디에서 삼성전자가 한번 이 라인을 타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전에는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이 지난 그 12월 달에 고점을 찍고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하락 트렌드에서 일정 정도 뭡니까? 단기 재반 이평선이 뭉쳐지면서 이제는 시세 전환,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시그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얘가 터닝을 하면은 종합주가에서의 추가적인 하락은 지지를 해줍니다. 이거 방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환 흐름이라는 것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주, 기술주,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살아날 가능성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흐름의 변화를 상당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 오늘 이제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주가가 말입니다. 저점을 찍으려고 하면은요. 저점을 찍으려고 하면은 2차 저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흐름 속에서는 제가 1차 가바닥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바닥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추세 전환을 시도를 했다가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밀렸는데 오늘 보면은요. 오늘 시세 흐름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그 삼성전자가 지수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얘가 계속 선도적으로 플러스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전의 흐름하고 분명히 달라지는 흐름이에요. 이전에는 말입니다. 지수의 흐름에 앞서서 먼저 빠지고 지수 흐름에 그 뒤늦게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연출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흐름 속에서는 삼성전자의 흐름에 약간의 변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번 저점이 64,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난 저점을 이탈하는 급락 과정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점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이번 국면 속에서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들어온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차트 흐름으로 보면 이중 바닥이죠.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은 약간의 변화 과정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재반 이평선이 뭉쳐지면서 단기 이평선, 그러니까 5일선이 11선을 뚫어내는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변화 흐름은 분명히 우리가 매수 포인트 내지는 투자 포인트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최근의 흐름 속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전 저점이 64,500원인데 이걸 깨지 않는 흐름 속에서 65,000원 정도 뭐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단기 이평선이 전환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부분적인 분할 투자가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즉 종합주가지수가 하방, 박스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하나의 뭡니까? 거리가 생기고 있다.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시세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1차 저점에서 반등을 줬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시세 흐름을 볼 때요. 시세 흐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요컨대 이제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을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요 이제 HMM 같은 종목들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페노션 같은 종목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은 자, 페노션이 말입니다. 이제 요것도 한번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은 페노션이 이 저점에서 말입니다. 저점에서 1차 랠리를 펼쳤던 이 지점이 뭐였냐면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1월 27일이었어요. 즉 종합주가지수가 이번에 저점을 찍었던 2,591포인트 때 그때가 얘네가 1세대 그 반등을 주도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3월달까지 한번 랠리를 펼쳐주고 난 다음에 3월달 이후에 최근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최근에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보면은 종합주가지수에 앞서서 먼저 강력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페노션, 그 다음에 HM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시세가 다시 리사이클링으로 들어갔다. 즉, 1차적으로 이제 저점을 찍었던 애들, 그러니까 1월 27일 날 저점을 찍었다가 한번 랠리를 펼치고 조정 보였던 애들이 오늘 올라가는 흐름들이 바로 이제 페노션, HMM, 그 다음에 유통 쪽에서도 이제 이게 다시 또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유통 쪽에서도 롯데 쇼핑,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시세의 어떤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이 얘기는 다시 시세는 1월달 저점 찍고 랠리를 펼쳤다가 최근에 또 충분히 조정 기간을 거쳤던 종목들이 다시 또 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힌트가 될 거예요. 1월 27일 날 한번 랠리를 펼쳤던 가운데에서 조정 보였던 애들을 지금 구간 속에서는 다시 재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뭐 페노션, HMM, 롯데쇼핑도 되고 OCI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그죠. 저점에서 한 10몇 %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 최근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저점 흐름과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의 흐름은요,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흐름 속에서의 종목 대응은요, 이제 시장이 여러분들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때는 전선을 확대시키면 안 되죠. 전선을 확대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상승 추세장에서는 이것도 사도 되고 저것도 사도 되고 뭐 기다리면 다 올라가고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그런데 최근 같은 박스권의 제한적 변동성 장세에서는 전선을 압축시키라는 얘기는 최근에 제가 그러잖아요. 업종별, 섹터별 흐름에서도 핵심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난사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시세들이 압축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결국은 이제 뭉쳐지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랠리를 펼치고 최근에 조정 보였던 애들, 이제 좀 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업종별 흐름보다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그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런 중심 흐름인데, 그게 이제 1차 반등의 선도주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27일 날 움직였던 애들, 걔네들의 어떤 재상승 흐름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그 종목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페노션이라든지 H&M,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쪽에서는 유통 쪽의 탑핑은 무조건 롯데쇼핑이에요. 롯데쇼핑, 그 다음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동차. 자동차 쪽에서는 대장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장만 봐야 돼요. 대장만. 대장에다가 일단 포커스를 집중을 하는데 그 대장이 뭡니까? 현대글로비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현대글로비스가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 속에서는 뭡니까? 이제 시장의 흐름과는 역행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은 지수가 조정 보일 때 얘네들의 경우는 추세를 안 깨고 눌림목만 주고서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순서대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 속에서 압축해서 대응해야 될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아죠. 그러니까 기아가 이제 이런 거예요. 강한 애들, 그 국면 속에서 강한 애들의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과 역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올라가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대안적인 대응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최근에 이제 저점 찍고 난 다음에 얘네는 이제 3월 달에부터 랠리를 펼친 종목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안 빠지고 쉬고, 그죠? 보시면은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안 빠지고 쉬었다가 다시 이게 2차 상승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기아,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가면은 만도 같은 애들. 만도도 이번에 이제 보면은 33일선까지 뭡니까? 조정이 들어왔지만은 이걸 안 깼잖아요. 이건 뭐냐면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도. 그 다음에 현대차도 보시면 이번에 33일선에서 안 깨고 다시 또 이 부분을 복원을 시켰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얘네들의 경우에는 시장은 지금 저점을 이탈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기로에 서 있는데 반대로 얘네들의 경우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우리가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될 핵심주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2차 전지, 뭐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뭐 움직이고 있는 5G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이 업종별 접근보다는 5G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에 엄청나게 쉬었던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한 번씩 이제 순환으로 돌아가는 흐름인데 아직까지 그 흐름은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이번에 이제 한번 크게 흔들었는데, 흔드는 가운데서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안 깼단 말이에요. 그죠? 추세를 안 깬 애들은 결국은 저가의 눌림목에서 사면은요, 단기 수익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목이 들어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팅 포인트를 가져가도 된다. 그리고 뭐 LNF라든지, 그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시장이 2591, 즉 박스 하단 부분의 지지가 확인이 되면 얘네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반격의 흐름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신흥 SE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G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5G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터닝을 하는 건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기산텔레콤, 텔레필드, 그 다음에 FR텍, 유비코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안정적으로 좀 해보실 분들은요,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차트가 상당히 아름답게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단기 관점 속에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 그 다음에 이제 항공 테마 쪽에서는 제가 거의 한 3, 4개월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 뭡니까? 한국 항공우주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LP위성이라든지 세트레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하고 제약은 지금 뒤풀이 파동입니다. 이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화장품, 제약은 반등시마다 물량을 축소하고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요. 지금은 중기 박스 트렌드의 테스트 구간입니다. 2591포인트. 다만 기술적으로는 기술적 과매도 국면이다. 그러니까 파는 것보다는 지금은 홀딩 내지는 반등을 대기하고 저가 매수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운, 조선, 자동차 유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차 랠리를 펼쳤던 종목들이거든요. 걔네들의 재랠리,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는 2차 전지, 5G 이런 종목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을 압축해서 트레이딩하는 관점.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일정한 비중의 현금은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대응하는 관점. 그리고 종목 대응은 단타 권하는 장세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선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프렌푸시 전략을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